첫 번째 경기는 브랜트포드 대 울버햄튼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우면서 울버햄튼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버햄튼이 꼴찌로 쳐져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브랜트포드 원정에서는 패배가 없었습니다. 6경기 기준으로 브랜트포드 원정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천정 면모가 있고, 이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포 공격수 요한의 위사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 주전 미드필더 옌센과 뇌르고르까지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 중원에서의 빌드업 체계 미스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 울버햄튼이 충분히 압박을 통해서 공을 탈취를 한다면 빠른 역습을 통해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진영에서 빌드업을 하다가 공을 빼앗긴 다음에 상대의 카운터 어택에 실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시즌 역습 실점이 3골로 브랜트포드가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고, 이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도 역습 득점이 2골이나 있으면서 이 특유의 역습 한방은 살아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브랜트포드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습,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은베우모라는 공격수가 상당히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수가 전반 1분 내에 시작하자마자 골을 굉장히 많이 넣고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랜트포드가 경기 초반, 특히나 전반 초반에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팀인데, 이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 바로 울버햄튼이지만 이 전반전 실점, 특히나 전반 15분 내에 초반 실점은 딱 2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초반에 강한 브랜트포드의 공세만 잘 넘길 수 있다면 이 경기는 울버햄튼이 천정 면모를 보여주면서 7경기 만에 리그 첫 승을 따낼 수 있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안정적으로 지으면서 울버햄튼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레스터 대 본머스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본머스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승부까지 바치는 이유는 최근의 경기력이나 조직력을 고려하면 본머스 쪽이 근소하게 유리해 보이지만 레스터 시티가 세트피스 한 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스터 시티가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이번 시즌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올리고 있는 팀이고, 반대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2골로 세트피스 실점이 꽤 나오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레스터가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을 8골을 하고 있는데, 레스터 시티는 기대 득점 5.38골 대비 2.62골이 많은 8골을 득점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당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가장 좋은 팀으로 나오고 있고, 반면에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이 10골이 넘지만 실제는 8골이 그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골 결정력 측면에서도 본머스가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레스터의 무승부는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측면 수비가 가장 약하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는 팀이고, 반대로 본머스의 강점을 보시면 측면 공격이 매우 강하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세메뇨 같은 측면 자원들을 앞세운 본머스의 측면 공격, 특히나 최근에는 와타라 선수까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본머스 특유의 측면 공격력이 나와준다면 그래도 본머스가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측면 크로스 정확도가 7등을 달리고 있는데, 이 레스터가 그래도 홈에서는 측면 크로스 정확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로스 정확도 2등을 달리고 있는 토트넘과 에버튼을 상대로 레스터가 홈에서는 무승부를 캤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본머스가 측면 공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본머스보다 측면 크로스의 정확도가 높았던 토트넘과 에버튼을 상대로도 홈에서는 끈끈한 무승부를 거뒀던 레스터인 만큼 이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 대 입스위치의 경기인데 웨스트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면서 입스위치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상당히 출발이 좋지 못한데 이 모예스 감독이 떠나고 로페테기 감독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로페테기 감독 관련해서 주간 동화 기사를 발췌를 해왔는데 이 중도 스타일의 감독이 바로 로페테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말이 좋아 중도지 이도저도 아닌 조금은 애매한 색채를 풍기고 있는 것이 현재 웨스트햄의 축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감독이지만 공격적이고 패싱 축구를 고집을 하지는 않고 탄탄한 수비 전술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스페인식 패싱 게임을 더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모예스 감독이 보여줬었던 선수비 후 역습 축구보다는 점유율이 근소하게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4.1%로 올라왔는데 이 44%라는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애매한 점유율이기 때문에 이 로페테기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선수비 후 역습 축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대를 압도하면서 공격적으로 점유를 하는 축구도 아니기 때문에 이 웨스트햄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의 강점도 조금은 사라져 있는 것이 바로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에이스 공격수 보엔 선수와 플레이메이커 파케타 선수가 이번 시즌 6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핵심 자원들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점 역시 상당히 웨스트햄이 안 좋은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홈에서 3연패를 당하고 있는데 그 홈 3연전 상대가 아스톤 빌라와 맨시티, 첼시 강팀들이었기 때문에 입스위치를 상대로 이번 시즌 홈 첫 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입스위치 쪽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이 평균 점유율이 44%,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38%로 점유율이 가장 낮은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웨스트햄이 점유율을 가지고 경기를 주도하는 양상 속에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역습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스위치가 역습에 의한 득점이 3골로 상당히 역습 한 방이 강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로페테기 감독 체제에서 역습 수비가 매우 약한 팀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웨스트햄이 홈 첫 승을 위해서 홈에서 굉장히 점유율을 높게 끌어올린 다음에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양상 속에서 득점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입스위치가 강력한 역습 한 방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골 감각이 좋은 델랍 선수의 결정력을 앞세운다면 입스위치도 시즌 첫 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무승부 이변 대신에 입스위치 승리 이변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입스위치가 프리미어리그 4경기에서 4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5연속 무승부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3번 경기는 그래도 선수단의 퀄리티가 높은 웨스트햄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지만 웨스트햄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구도 속에서 입스위치 특유의 역습 한 방이 나와준다면 입스위치도 전술 상승적으로 시즌 첫 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헤타페 대 오사수나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사수나 대 바르셀로나, 오사수나의 승리 이변을 적중을 시키면서 최대 이변 적중에 성공을 했었는데 그만큼 오사수나가
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뒀을 만큼 상당히 경기력이 좋다는 점에서 이 오사수나 사이드를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겠지만 이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정에서는 3경기 1무 2패 굉장히 좋지 못한 원정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1골 7실점으로 원정에서는 수비까지 흔들리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에서 1승 3무 무패를 달리면서 확실히 홈발을 받는 팀이고 이상하게 오사수나만 만나면 상당히 홈에서 강했던 헤타페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타페가 최근에 홈에서 오사수나 상대로 6경기 5승 1무 무패 10경기 기준으로도 홈에서는 오사수나 상대로 10경기에서 7승 3무 무패를 달릴 정도로 홈에서는 오사수나 상대로 지지 않는 헤타페이기 때문에 굉장히 천정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오사수나의 최대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제공권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사수나보다 제공권이 좋으면서 현재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가장 좋은 팀이기 때문에 오사수나의 제공권 강점으로 상쇄할 수 있는 전술 상성이 바로 헤타페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제공권을 바탕으로 현재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인데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 대비해서 세트피스 실점이 2골로 이 세트피스 수비가 그리 견고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오사수나가 홈에서 바르셀로나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홈에서 10경기 기준 오사수나 상대로 7승 3무 무패 천정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헤타페가 제공권 면에서도 오히려 더 뛰어난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헤타페 역시 최근에 홈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세트피스 한 방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아주 팽팽한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4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에버튼 대 뉴캐슬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에버튼 사이드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션다이치 감독 체제에서 뉴캐슬 상대로 2경기 1승 1무 무패를 달리면서 최근에 뉴캐슬 상대로 강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만큼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이 가장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높이를 앞세운 뚝배기 세트피스 한 방이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버튼이 세트피스 득점 3골로 현재 프리미어리그 세트피스 득점 선두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0골로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이 에버튼이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뉴캐슬이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에버튼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는 이유는 최근에 에버튼이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고 특히나 공격 쪽에서 나름대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드와이트 맥닐이라는 에버튼의 측면 공격 자원이 최근에는 측면이 아니라 이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른바 10번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주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드와이트 맥닐 선수가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무려 2골을 넣으면서 에버튼에게 시즌 첫 승을 선사를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맥닐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통틀어서 이 기회 창출 횟수가 1등일 정도로 상당히 10번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잘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맥닐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최전방에 뒷공간 침투가 좋은 칼버트 루인이라는 공격수에게 스루 패스를 자주 찔러주는데 이 공격 패턴이 상당히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에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표를 보시면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콤비인 첼시의 콜 파머 선수와 니콜라스 잭슨 선수보다도 드와이트 맥닐과 칼버트 루인 조합이 이 스루패스 성공이 더 많았기 때문에 확실히 이 드와이트 맥닐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을 하고 있는 이 션다이치 감독의 전술 변화가 에버튼이 단순히 세트피스 한 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도 맥닐 선수를 필두로 한 공격 패턴이 생겼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에버튼이 최근에 뉴캐슬 상대로 강했던 면모가 또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이삭 선수가 손가락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아쉬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무엇보다 주중에 리그컵을 치른 뉴캐슬이기 때문에 에버튼이 체력적인 우위까지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에버튼 사이드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5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라스팔마스 대 셀타비고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8경기에서 3무 5패 1승도 없는 팀인데 그래도 홈에서는 3무 1패로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라스팔마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마요르카보다도 훨씬 더 멀리 있는 섬 지역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원정을 떠나는 팀이 상당히 고전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라스팔마스 원정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8경기에서 16실점, 실점이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비력이 좋지 못한 팀이고, 특히나 주전 골키퍼 실레센 선수와 측면 수비수 마빈박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불안한 수비력이 좀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라스팔마스라는 점에서 이 무승부가 한계치로 보여지고, 그래도 제가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이 셀타비고가 라스팔마스보다 공격력이 훨씬 더 뛰어난 팀이지만 이 셀타비고 역시 리그 8경기에서 15실점으로 실점이 라스팔마스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셀타비고도 기본적으로는 수비적인 약점이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라스팔마스 특유의 홈발이 나와준다면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세트피스에 의한 실점이 4골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인데, 라스팔마스가 그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고, 특히나 직접 프리킥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로운 팀이기 때문에 이 셀타비고가 또다시 세트피스 수비 약점이 나와준다면 이 라스팔마스 섬지역 홈발과 더불어서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6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바야돌리드 대 라요의 경기입니다.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 투폴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지 못한데 5경기에서 1무 4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홈에서는 1승 2무 1패로 홈에서는 실점이 2골로 원정에서의 15실점보다 홈에서 수비 집중력이 올라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면에 라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속 무승부를 거두면서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리그 8경기에서 8실점, 최소 실점 4등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공격보다는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앞세운 것이 바로 라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라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선수비 후 역습 기조가 있는 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에 의한 득점이 2골이지만 반대로 라요 같은 경우에는 마냥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이 아니라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에 의한 실점도 3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라요 같은 경우에는 역습이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역습에 의한 득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0골로 역습 공격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이 라요의 역습 수비를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역습 공격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라요가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이고, 다만 제가 라요의 승리가 아니라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바야돌리드가 홈에서 수비 집중력이 늘어난다는 점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의 점유율을 비교를 해보면 바야돌리드가 평균 점유율이 43%, 라요가 46%이기 때문에 라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기보다는 자신들이 선수비 후 역습 구도를 가져갈 때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온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만약에 바야돌리드가 의도적으로 점유율을 라요 쪽으로 내주는 경기를 한다면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라요가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전술 상성적으로 단통 무승부를 추천드리면서 그래도 투폴 추천으로는 최근에 경기력이 좋은 라요의 승리까지 무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2억 5천만원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65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